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좋은 일은 생기지 않을까? 왜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을까?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쓸수록, 남을 먼저 배려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운도 사람도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건 아이러니하지만 진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당신의 착한 마음이 오히려 불행을 부르는지, 그리고 진짜 행복과 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오랜 시간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세대, 5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겪으시는 고민을 많이 접했습니다. 저 역시 그 마음 잘 압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잖아요. 그런데 문득 돌아보면 내 삶은 어디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오늘은 그런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주제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자주 자신을 뒤로 미루셨나요? 자식들 학비 때문에, 남편 뒷바라지 때문에,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늘 내 것은 포기하고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65세 되시는 한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 사셨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던 그림 그리기도 포기하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줄이고 오직 가족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독립하고 남편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자 이분은 완전히 길을 잃으셨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뭘 좋아하는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으셨대요. 그저 텅 빈 집에서 혼자 앉아 계시는 시간이 많아졌고 점점 우울함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여기에 큰 요인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미덕이다라고 배워왔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이미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도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보신 적 있으시죠?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산소 마스크를 먼저 누구에게 씌워야 할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나 옆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숨을 쉬어야 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이기심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이기심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내가 나만 챙기면 이기적인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건강한 이기심과 나쁜 이기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쁜 이기심은 무엇일까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내 이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고, 이용하고, 짓밟으면서 위로 올라가려는 태도입니다. 이건 당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이기심은 다릅니다. 이건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걸 아는 지혜입니다. 내가 먼저 채워져야 남에게도 줄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고 인간관계도 더 좋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행복해야 주변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행하고 지쳐 있으면 아무리 착한 마음을 가져도 남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더 중요한 내용이 남았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자신을 돌보는 것을 이렇게 어려워할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죄책감입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희생이 미덕이라는 가르침 속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그렇게 사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나를 챙기면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식들에게 미안하고,
남편에게 미안하고 심지어 돌아가신 부모님께도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62세 되시는 한 남성분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직하고 나니 아무것도 남은 게 없더군요. 취미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저 텅 빈 시간만 남았습니다. 골프나 배워볼까 했더니 아내가 그러더군요. 돈 아깝다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만 있습니다. 근데 점점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집니다. 이분의 문제가 뭘까요? 평생 자신을 돌보는 연습을 안 하신 겁니다.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투자, 나를 위한 선택을 한 번도 안 해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작 자유로운 시간이 생겼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남의 시선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체면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보다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건강한 이기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깊이 있는 내용을 더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회원님들을 위한 특별한 콘텐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건강한 이기심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갑자기 큰 변화를 주려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하루에 30분만이라도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그냥 조용히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세요. 둘째,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나는 지금 피곤하다. 나는 지금 쉬고 싶다. 나는 이것이 하기 싫다. 이런 감정들을 숨기지 마세요. 감정을 억누르면 억눌수록 몸과 마음이 병들어갑니다. 내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돌보는 첫걸음입니다. 셋째, 거절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평생을 네 하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아니요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이건 연습입니다. 작은 것부터 거절해 보세요. 하기 싫은 모임, 부담스러운 부탁, 나에게 맞지 않는 일들을 조금씩 거절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59세 되시는 한 여성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항상 친구들의 부탁을 다 들어주셨대요. 돈 빌려달라는 부탁, 일 도와달라는 부탁, 심지어 아이 봐달라는 부탁까지요. 그런데 정작 본인이 힘들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랍니다. 그제서야 깨달으셨대요. 내가 착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요. 그래서 이분은 용기를 내서 거절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대요. 미안한 마음도 들고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렵기도 하셨대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친구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오히려 더 깊은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를 이용하려던 사람들만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합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알려주세요. 넷째,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십시오. 많은 분들이 평생을 살면서도 정작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생계 때문에, 중년에는 가족 때문에 항상 다른 것에 밀려서 내 욕구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 뭔가? 어렸을 때 꿈꿨던 것이 뭔가? 지금 당장 시간과 돈이 자유롭다면 뭘 하고 싶은가? 이제부터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많은 분들께 권해드린 방법인데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5분만 투자하세요. 조용히 앉아서 오늘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정하는 겁니다. 정말 작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은 좋아하는 음식을 먹겠다. 오늘은 30분 산책하겠다. 오늘은 친구에게 전화하겠다. 오늘은 하기 싫은 부탁을 거절하겠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 다시 5분을 투자하세요. 오늘 내가 나를 위해 한 일을 돌아보는 겁니다. 실천했다면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나 오늘 잘했어. 나를 잘 돌봤어. 이렇게 말이죠. 실천 못했다면 자책하지 마시고 내일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이걸 한 달만 계속해 보세요. 그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도 나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건 마법 같지만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준다고요.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남들도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존중하면 남들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제 와서 내 인생을 바꾸기엔 너무 늦은 게 아닐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70세 되시는 한 여성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68세에 처음으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그림 그리는 게 꿈이었는데 항상 나중에 미루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용기를 내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손도 떨리고 자신이 없으셨대요.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이분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작은 전시회까지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지금입니다. 60년을 남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 인생의 첫날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이기심이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나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주변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아는 지혜입니다. 옛 어른들의 지혜는 이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고요. 이건 수천 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진리입니다. 행복 연구에서도 이미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인간관계도 좋고, 건강도 좋고, 심지어 수명도 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면 내 안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에너지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반대로 자신을 희생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몸도 마음도 병들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희생했는데 라는 원망과 죄책감을 심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건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건강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운과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도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행복하고 에너지가 넘치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좋은 기회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에게 끌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항상 불평하고 지쳐있고 희생만 하는 사람 옆에는 누가 있고 싶을까요? 안타깝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에게 모입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은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나를 잘 돌보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요라면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합니다. 너무 늦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이기심을 갖는다고 해서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채워져 있으니까 남에게 진심으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주변도 행복합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그것이 바로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화면에 보이는 다음 영상도 꼭 보세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